안녕하세요. 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금요일 경주에 이어서 토요일 경주도 창원 경주에서는 고액 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아쉬웠었던 경주가 있었었는데요. 창원 3경주입니다. 이규민의 고병수, 이규민의 정재성을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정재성이 기회를 잘 포착한다, 잘 주워 먹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착이 아닌 우승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규민과 묶었었는데 이규민은 3착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협공까지는 성공을 했었는데 막판 이규민의 종식이 좀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웠었던 경주였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광명 2경주였는데요. 조동우의 김성진을 공략해 보자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동우의 김성진으로 들어왔었더라면 17.3배였었는데요. 조동우가 추입에 실패하면서 김성진이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복승 배당이 15.4배다 나왔습니다. 복승 배당이 이렇게 높았을지는 몰랐습니다. 쌍승이 아닌 복승만 공략해 봐도 좋은 배당이었었는데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제가 분석을 잘못해서 적중하지 못했었던 경주가 한 2경주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2경주인데요. 강축인 양진우가 고전을 하게 된다면 후미 마크에 집중할 김치범까지 함께 고전을 하게 되는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추평 드리기 때문에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경주였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김치범을 중심으로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치범이 아닌 후미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성정환을 중심으로 공략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왜 김치범을 중심으로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실수였습니다. 광명 7경주도 비슷한데요. 파파들인 정현수하고 문영인의 협공을 기대하면서 동반 입상을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현수의 뒤는 문영인이 마크하기 때문에 정현수가 고전하면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였었습니다. 문영인이 아직까지는 자력이 안되고 젖히기도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형으로 전락한 문영윤, 정현수와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인데 여기서 제가 왜 문영인을 중심으로 공략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파워발하지 않았었던 이진원은 분명 후미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경주였었는데요. 경주 분석이 잘못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경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자가 고전하면 후미, 막형 선수까지 함께 고전하기 때문에 그 후미에 있었던 후미에서 기회를 노릴 선수라든지 앞선에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선수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항상 생각하고 분석을 하는데 전일은 좀 이래저래 댓글도 생각하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안일하게 분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적중할 수 있었던 편성에서 배당을 좀 맞추지 못하면 너무나 좀 아쉽잖아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상인, 이유정, 박일영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파업을 했었던 박일영과 김상인이 아무래도 이유정과 연합 펼쳐 나가기보다는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유정보다는 박일영과 김상인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면 선발급 2경주는 손지영이 강자 피했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손지영의 중심으로 허내라든지 엄재천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 같지 않은 손주영이기 때문에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박석기가 기회에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면 선발급 3경주입니다. 고재성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만섭하고 이웅주가 수도권 연합 세력이기 때문에 맘먹고 고재성 떨고 내려고 한다면 고재성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고재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김만섭, 이웅주를 기대하는 전략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4경주는 오진우가 월등한 것입니다. 대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어요. 오진우 입장에서는 박경태로 활용해 나갈 것 같은데 박경태 시속보다는 타정전으로 김무진이 오진우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진우와 김무진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 참 깝깝합니다. 이번 편성 송승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명의 선수가 파업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송승현이 과연 좋은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 부산팀 선수들 문승기하고 조동우의 전략적인 연합 김영진과 묶어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기우정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데 이우정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을 했어요.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는 안성민밖에 없습니다. 뭐 안성민이 이우정에게 도움 줄 수는 없죠. 이우정의 뒤를 물고 가면 물고 갔지, 안성민이 이우정을 끌어내서 뭐 이우정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점 때문에 득점 높다고 이우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80년 동갑내기 친구들 박일영과 김상인의 전략적 연합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상인이 때리고 박일영이 직선에서 취임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이우정이 때리고 박일영 그 뒤에 김상인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입니다.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우정이 때리죠. 7번이 몰고 갑니다. 취입 가능해요. 7번과 5번 정도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 동반 입상이 우선이죠. 7번하고 5번 차선 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1번하고 7번 좀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김상인도 이런 편성에서 강한 모습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민이 이우정이 아닌 인근적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상인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물론 뭐 파업하고 빗파업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일영이 때리고 김상인이 넘어서는 작전, 5번의 선행을 1번이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고, 1번하고 6번 정도는 이우정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을 깎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 5하고 1, 6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지영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노장들과의 경합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손지영이 최근 들어서 훈련이 부족했는지 전반적으로 예전 같은 모습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손지영이 힘을 쓰고 그 뒤를 4번이 마크해 나가거나 7번이 마크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착순권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지영이 김성수의 선행 활약해 나간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죠. 이중 허내와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백전노장이죠. 쫓아는 갑니다. 마크는 투입은 안 돼요. 6번과 4번 쪽에 6번과 4번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엄재천이 빼앗는다면 6번과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7번하고 4번입니다. 6번하고 7번, 6번하고 4번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6번, 7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공격자로 한번 노려본다면 연이틀 푹 쉬다 나온 박석기, 아무래도 노장 선수들과 경합에서는 체력이 중요하죠. 박석기도 요즘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 방 있는 선수예요.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손정을 박석기가 몰고 가게 된다면, 박석기가 후미권에 있다가 손정이 시속이 안 나면 저측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박석기의 허내, 박석기의 엄재천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런 편성에서는 젊다는 거, 어리다는 게 장땡이에요. 또 손정이 또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노장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6번과 4번이 주력입니다. 6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고재성이 마크 취입 선행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죠. 김만섭하고 이용주도 이대호 공지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번의 뒤를 막해 나가면서 직선 취입 기회에 노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의 앞자리는 한상원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경록이 있다가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고재성이 한상원을 넘어서면서 김경록까지 3명이 싸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고재성이 유리한 견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재성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머리 치게 된다면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그래도 이류 경제 강한 김만섭이 뭔가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취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전일 마켓에 나갔었던 김경로 금요경주처럼 끌어내서 고재성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4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3번하고 4번, 2번 두 차권 4번과 3번 쪽에 4번하고 3번,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4번,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고재성하고 김경록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드록발에 나갈 수 있는 한상원의 선행을 김만섭이 활용해 나가고 이응주가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이번 편성 배당 만들어지죠. 인천팀에서 훈련했었던 주 선수입니다. 김만섭이 얼마 전에 인천 개인으로 훈련지를 변경하긴 했습니다만 인천팀에서 한수밥을 먹었었던 선수예요. 7번이 때리고 2번이 몰고 갑니다. 이응주가 뒤에 마크에 나간다면 이번 편성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이 한상원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이라든지 3번하고 6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7하고 36입니다. 37하고 36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4-3이 먼저인 것 같아요. 4-2가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연이틀 푹 쉬다가 대타로 출전하고 있는 오진우 편성이 널널하기 때문에 오진우 여유있게 완승 거둘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진우의 뒷자리 누가 물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설픈 선행력 발에 나갈 박경태가 있어요. 이를 오진우가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4번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타종 전후로라도 빼앗을 수 있는 김무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무진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몸싸움도 떨어지고 취임도 좀 약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김무진이 타정 전으로 오진우의 뒷자리 물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가서 살짝 따먹는 4번과 6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하고 4번, 6번 두 차권 4번과 7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문성원이 호미권 공략해 나가는 3복승 변수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합니다. 득점은 송승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송승현은 파업을 안 했었던 선수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송승현 자리 잡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동우가 17기 동기생이에요. 충청권 연합 가능한 김영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승기를 중심으로 조동우는 부산팀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5등하는 또 경상권 연합 가능한 선수들이고 이한성하고 김성진은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두 선수가 연합까지 펼쳐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김민욱이 득점 높은 강자라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파업했던 선수들 6명 뭉치니까 김민욱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때렸다가 결국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이번 편성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인데 노려보는 작전이 노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해병대 선후배자 부산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좋아요. 오디안도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진이 2번 앞에서 때려주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6번과 4번의 전략적 연합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이 때려주고 부산팀 선수 나란히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어차피 기습적으로 경주 나설 선수는 이한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한성의 선행을 문승기가 물고 가기만 하면 돼요. 김성진의 선행을 또 문승기가 활용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컨디션 좋은 두 선수라는 점에서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을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영진의 선행을 6번이 활용해 나가서 취입해 나가는 6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4번 동반 입상 부산팀 완승 좀 과감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6번은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은 누가 들어와도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영진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고 송승현이 후미권 막해 나가면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조동우가 기세가 좋죠. 김영진과 묶어 나가는 27이나 24경 주권 정도는 27이나 24경 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6번과
4번입니다. 부산 완승이에요. 6번, 2번을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어렵습니다. 누구든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편성 봐서 복승도 배당이 좋다면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케어레싱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교차경주인 창원경주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